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헤타페 대 바야돌리드. 자,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풀 라인업을 좀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상태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. 자, 일단 이제 헤타페가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 대다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지로나 상대로 유스팅 하나도 만들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습니다. 네. 자, 심지어 이제 그때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챔스 원정 경기를 좀 뛰고 온 상태라 헤타페가 더 좀 체력적으로도 좀 우세했을 텐데, 그런 이점을 좀 잘 살리지 못한 채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며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죠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안 좋은 좀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, 그리고 헤타페와 마찬가지로 리그 최하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그래도 뭐 헤타페가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. 네. 다만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진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투박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뭐 제 아무리 좀 수비가 안 좋은 바이오돌리드가 상대라고 해도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이 경기 뭐 헤타페가 좀 공격에서 이제 잘 못 풀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 경기들처럼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상대팀한테 좀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헤타페가 이제 공격에서 좀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은 바야돌리드한테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. 그렇죠?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뭐 헤타페한테 이제 뭐 실속 있는 그런 좀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워 보여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좀 득점력도 지금 저조해서 결과를 못 챙기는 경우도 좀 많다 보니, 아무래도 이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확실히 좀 헤타페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2무 3패로 이제 헤타페가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20년대 들어서 이제 한 번도 이제 헤타페가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상성상 좀 약했었다. 네, 요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헤타페 사이드를 좀 볼만한 메리트는 뭐 크게 없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바야돌리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바야돌리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,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2.5줄 언더,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이르미넨 대 아우크스부르크. 자, 일단 미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의 그런 파블로비치, 그리고 이제 팔리냐 등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노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 상황으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. 네, 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, 자, 그에 반해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우선 이제 미넨이 현재 뭐 5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,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에서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생각보다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사네를 좀 비롯해 이제 좀 삽질하는 선수가 이제 몇몇 있었지만, 이제 전반적으로 일정이 좀 빡세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진 감이 있었고,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냈었죠. 네. 456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최근 3경기 1승 2무로 이제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,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여전히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전히 뭐 이번 시즌도 이제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현재 좀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
확실히 좀 원정 뭐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경기력에서 기대치는 좀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다.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뭐 최근 좀 미넨의 득점력이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상대가 대체로 좀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보다는 이제 수비를 공략하기보다도 좀 수월할 수 있다고 봐요. 자, 게다가 이제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한 번 실점을 하면은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급격히 떨어져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미넨이 공격에서 좀 폭발을 할 가능성도 이제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원정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측면을 좀 기점으로도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뭐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뭐 마냥 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줄곧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오늘 띠자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오늘 디자님. 네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미넨 상대로도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뭐 마냥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공격에서 더 좀 적극성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네, 그렇죠. 왜냐면 지금 뭐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뭐 미넨 상대로 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해도 대체로 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더더욱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뭐 만약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이어의 좀 결장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노이어가 좀 결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보다도 이제 좀 후방에서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물론 뭐 이제 A매치 직후라는 점 하나가 걸리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현재 뭐 아우크스부르크의 원정에서 저조한 경기력 및 이제 좀 불안정한 좀 수비 및 좀 상대 전적에서도 미넨이 좀 많이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 제가 좀 이거를 실수를 했네요. 그리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네 그냥 제공 드렸다고 네, 생각해 IP456님 주시면 될 것 별풍선 같습니다.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456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오늘 디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. 괜히 제가 좀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그 대신에 네 일단 자료 보내주셨기에 아이고 제가 좀 이게 혼동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래도 이제 또 50개 후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. 456님 오늘 디자님. 네. 그리고 이제 456님께도 방금 이제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네 저는 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 경기는 저는 미넨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와 이거를 이제 1엔디가 아닌 2엔디를 이제 좀 줬죠.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아이고 건승입니다 오늘 디자님. 네. 아우크스부르크가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좀 미넨의 좀 공격이 좀 살아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서 약간 좀 END 쪽으로 하는데 요거는 저는 END라고 해도 아우크스 쪽을 좀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END라고 해도 요거는 마인승 쪽 보도록 하고 그 대신에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경기는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충분히 좀 득점할 만한 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3.5라고 해도 충분히 좀 오바로 좀 흘러갈 만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3.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브레스트. 자,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는 지금 발로군, 카마라 그리고 이제 디아타가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
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건 좀 모나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골로빈이 좀 돌아온 거는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타 한 명이 결장중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 일단 이제 모나코가 뭐 A매치 휴식기 전에 이제 볼로냐와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 연승을 거두며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직전 스트라스부르전에서는 최근 경기들에 비해 보다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며 이제 공격이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좀 후반 막판에 이제 좀 몰아치면서 3대1 역전승을 거뒀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모나코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좀 실점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뭐 당장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좀 3골을 헌납한 그런 좀 브레스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모나코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. 자 그리고 뭐 이제 두 팀 다 대체적으로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자, 다만 지금 뭐 양 팀 다 공격이 좋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모나코가 더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원정 브레스트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. 확실히 이제 브레스트가 좀 홈에서는 좀 수비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지만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뒷공간에 좀 자주 좀 허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브레스트보다는 모나코가 더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뭐 모나코 상대로 5경기 모두 좀 전패했을 만큼 브레스트가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홈팀인 그래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모나코 승부는 경기.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툴루즈.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덴벨레 그리고 마르키뉴스 그리고 멘데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파리도 뭐 최근 좀 챔스에서 뭐 호벤 상대로 비기거나 안 그러면 꼬마 상대로 이제 좀 지는 등 다소 좀 챔스 성적은 좀 좋지 않지만 그에 반해 뭐 리그에서는 지금 4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는 좀 전승 중에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뭐 리그에서는 막강한 그런 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만 해도 이제 거의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좀 저조했지만 최근 뭐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걸 좀 기점으로 이제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눈에 띄게 좀 경기력이 이제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가 지금 잘 잡힌 그것도 툴루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좀 툴루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.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은 파리가 더 낫긴 하지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다소 좀 주춤한 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툴루즈의 모멘텀 및 경기력이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가 뭐 제 아무리 좀 파리가 홈이라고 해도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. 그쵸?
게다가 이제 뭐 최근 좀 툴루즈와의 맞대결을 봤을 때도 파리가 이제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잘 없을 정도로 좀 경기력에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이제 종종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좀 파리가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좀 전해드려 봐요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뭐 배당 대비 뭐 파리 승 사이드를 보기는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파리 승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툴루즈 2프렌 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툴루즈 2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툴루즈 2프렌스 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3.5 기준은 오바보다는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3.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툴루즈 프렌승의 3.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와포드. 자, 일단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, 그리고 수비수 2명 결장.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,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양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이제 플리머스가 이번 시즌 뭐 원정에서는 뭐 1승이 없을 정도로 좀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이제 2와 상반 대계 이제 홈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컸던 그런 좀 플리머스였는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유독 더 그런 좀 편차가 이제 좀 두드러지면서 더더욱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플리머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와포드 역시 뭐 홈에서는 지금 4연승 중으로 좋은 홈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최근 뭐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걸 좀 제외하면은 거의 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플리머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큰 편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와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치르는 거는 이제 와포드한테는 굉장히 좀 페널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, 자, 이 경기 역시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빠른 템포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역습에 대한 대처나 안 그래도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좀 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두 팀 다 확실히 좀 수비에서 좀 흔들릴 만한 요소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 들어봅니다. 그렇죠? 게다가 이제 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대체적으로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 이제 좀 플리머스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역습 전개가 좀 능하기 때문에 혹시 좀 와포드 상대로 어느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한 번에 좀 몰아붙일 가능성도 이제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네요.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전력이나 약간 좀 상성 면에서는 와포드가 뭐 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원정 와포드의 뭐 경기력 및 좀 공수 밸런스가 안 좋다는 걸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,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이제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플리머스가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합니다. 확실히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과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와포드가 더 좀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, 와포드가 홈이 아닌 좀 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이고, 그리고 플리머스가 지금 홈에서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플리머스 사이드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플리머스 프렌스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7군 당전이 50개 원 감사합니다. 그리고 2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플리머스 프렌승의 2.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
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